오늘 수혈할 거거든? 등차 수혈을 다 못할 수도 있어. 오늘. 왜냐하면 수혈에 대한 기본적인 전반적인 얘기들을 다 하고 그리고 등차 수혈에 대한 얘기까지 이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 일단 수혈에 대한 얘기는 좀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하고요. 등차 수혈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자. 자, 일단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될 단원명은 수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 수혈이라는 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수혈이라고 부르게 되냐면 수혈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 기억해야 돼. 수의 정의.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느냐. 특정한 숫자들을 규칙적으로 나열한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수열이라고 불러요. 규칙을 가지고 나열해야 돼. 그냥 나열하는 건 안 돼. 마구잡이로 랜덤성을 가지면 안 되고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확인돼요? 자, 그랬을 때 이 수열이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현재 교육과정상에서 구분을 해. 어떻게 세 가지 형태로 교육과정상에서 구분을 하거든요. 자, 어떤 방법으로 구현을 하냐면 일단은 규칙이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 그랬지? 맞죠? 그 규칙을 적용하게 됐을 때 결국에 숫자들 사이에서 일정한 차이를 가지는 수열. 일정한 차이를 가지는 수열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수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수열은 일정한 비율을 가지는 수열. 숫자들 사이가 일정한 비율을 가지게 될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 외의 규칙들.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이때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일정한 차이라는 말을 지금부터 두 글자로 줄여서 불러요. 뭐라고 부르느냐? 공통된 차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공차라는 이름을 지금부터 쓸 거고요. 알파벳 문자 D를 써서 표현하게 될 겁니다. 이 공차가 그 마시는 거 생각하지 마라. 눈웃음 보내지 마. 일정한 차이야. 한문이 달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일정한 비율이라고 부르는 거는 마찬가지로 공통된 비율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공비라는 단어를 쓰게 될 것이고요. 알파벳 문자 R을 써서 표현하게 될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 외에는 당연히 이거 두 개의 규칙 외에 다른 얘기들, 즉 두 가지가 섞여 있거나 막 여러 가지 막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들, 그 외 수열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확인되셨죠? 여기까지 확인되니? 자, 요때 이 일정한 차이를 가지는 요 수열을 우리는 지금부터 이름을 붙일 거야. 뭐라고 붙일 거냐? 같을 등자라는 한문을 써서 같은 차이를 가지는 수열에다 해서 등차 수열이라는 이름을 붙일 거고요. 그리고 일정한 비율을 가진다 하면은 같은 비율을 가진다 해서 등비수열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은 잡다한 규칙을 붙인다 해서 잡수열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잡수열은 교육과정에서 배우지는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여기 보는 등차 수열을 오늘 다음 시간에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 해서 두 가지 수열에 대한 얘기만 배우고 넘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잡수열 뭐 있어요? 잡수열이 뭐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줘 1, 4, 9, 16, 25 제곱에 대한 거지. 항들 사이에서, 즉 숫자들 사이에서는 일정한 차이를 가지지는 않지만 일정한 비율도 아니지만 숫자들 자체가 제곱의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지? 이런 식으로. 즉 다시 말하면 일정한 차이냐 일정한 비율이냐 두 가지 규칙에서 벗어나는 건 다 잡다한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서 수열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따라서 오늘 다음 시간 그 외 시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야. 네? 이거는 뒤에 가서 시그마에 가면은 지겹게 나올 거야. 수열의 합에 가면은 잡수열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순차적으로 하나씩 배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번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쓰게 될 용어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나가게 될 겁니다. 이 용어들 자체는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용어는요, 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용어는요, 시작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용어는요, 끝항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등장하는 용어는요, 일반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용어만 기억하시면 수열에서는 딱히 막히지는 않을 거다.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항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다항식이라는 거 문자화식 봤을 때 거기서 말하는 항과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때 말하는 항은 뭐였어? 우리가 앞에서 식에서 배우던 항은 뭐였어? 뭐 이렇게 툭툭툭 치면 뭐 내가 알아? 문자 혹은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항이라고 불렀잖아요. 맞죠? 지금은 여기서 말하는 이 수열에서의 항은 뭐냐면요. 수열의 규칙으로 계산이 된 각각의 수들을 전부 다 항이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수들을 전부 다 항. 즉 예를 들어 보자고요. 내가 지금부터 숫자들을 나열해 볼 거거든요. 간단하게 나열해 볼 거거든. 어떻게 나열하게 될 거냐? 첫 번째는요. 1이라는 숫자를 쓸 거예요. 확인되니? 확인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숫자는 여기다가 3을 더해서 쓸 거야. 얼마 돼? 4. 그 다음 숫자는? 7. 그 다음은? 10. 등등등 하고 나오겠지? 이때 계산이 된 게 처음에 1이 나왔지? 3을 더한다는 계산을 통해서 나오게 된 숫자지? 다시 또 숫자가 나왔지? 다시 또 수가 나왔지? 이 각각의 수들을 전부 다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항이라고 부른다. 확인되나요? 이게 항.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항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항이라고도 불러요. 초항. 확인돼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수열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항입니다. 확인되니?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숫자 나열한 거에서 시작항 한번 찾아보자. 누구니? 1. 그래, 1이 되겠지. 그랬을 때 지금부터 이 시작항이라는 녀석을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 거냐? 번호를 매겨줄 거야. 번호를 매겨줄 거야. 모든 항에다가. 자, 그럼 시작하는 항이야. 몇 번째로 나오는 항이야? 첫 번째로 나온 거지. 그래서 수열의 이름을 그냥 A라는 이름을 붙여놓는다라고 하면 A의 첫 번째 항에 대한 의미로 조그맣게 1을 붙여줍니다.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4는 몇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 그러니까 A의 뭐가 돼? 2항. 2. 7은? A3. 그 다음에 10은? A4.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가볼까? A4 아니에요? A4. 자, 좀 더 가보자. 여기서 다음번에 나오게 될 게 13이고, 그 다음에 16이고, 그 다음에 19.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자, 그럼 여기서 13은 뭐야? 뭐야? 몇 번째 나오는 항이야? A5. 여기는 A6. 여기는 A6. 나 오늘 왜 이러지? 여기는 A7. 7번째 항.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서 쭉 나가게 된다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끝항이라고 부르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항이라고 불러요. 말항. 즉, 우리가 보통 쓸 때 달초와 달말 이런 말 쓰잖아. 월초, 월말 하면서. 그 초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야. 같은 의미야. 그래서 끝항이라는 거는 수열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숫자들을 나열해놨어.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 집중. 나열을 해놨어. 가장 마지막에 누가 나올지 알아 몰라? 모르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니까. 심지어는 이 번호가 몇 번째까지 붙을지도 모르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끝항, 말항이라고 부르는 거는 번호가 몇 번째인지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잖아. 그래서 넘버의 약자를 써서 n번째 항이라고 부릅니다. 넘버의 약자를 써서 n번째 항. 그러니까 실제로 표현하게 될 때는 A라는 수열의 n번째다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해내게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기 때문에 n이라는 랜덤한 번호를 붙여준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일반항은 뭐냐면 수열에 우리가 수열이라는 거는 수열의 규칙으로 나열돼야 된다고 그랬잖아. 항들은 규칙을 가지고 나열된다고 그랬지? 그랬을 때 그 수열이 나열된 규칙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항이에요. 알 수 있게 해주는 항. 수열의 규칙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항이야.
자, 그럼 지금 나열되는 숫자들 잘 봐. 내가 얘를 일반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1만 딱 보고 얘가 무슨 규칙하에서 숫자가 만들어졌는지 모르잖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10을 딱 보고서 얘가 무슨 규칙하에서 만들어진 건지 알아, 몰라? 모르지. 다시 말하면 이 규칙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숫자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식의 형태로 나와야지만 그 식을 보고 숫자를 내가 적당히 대입해 보면서 나머지 항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지? 맞니? 정확하게 딱 하나의 숫자로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숫자를 보고서 13이라는 숫자를 보고 A라는 수열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어요? 라는 걸 찾을 수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규칙하에서 이 수열은 우리가 지금 첫 항 1에서부터 3씩 더해 나간다 그랬지? 맞죠? 즉 3을 몇 번 더하냐? 다시 말하면 3n-2라는 규칙하에서 적용이 됐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린다면 n이 1이면 첫 번째 항이 만들어질 거고 n이 2면 두 번째 항이 만들어질 거고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이 규칙이 식의 형태로 등장해야 된다. 즉 수가 식의 형태로 등장하는 거 어딨냐? n번째 항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항이라는 형태를 대부분 다 A의 n번째 항이라는 걸 차용해서 쓴다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수열이라는 녀석을 만들어 볼 거야.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내가 숫자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규칙이라는 부분을 적용시켜가면서 수열을 만들어 볼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을 보고 우리가 규칙을 직접적으로 찾아볼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내가 수열을 만들 때건 찾아볼 때건 이렇게 일반화된 하나의 관계식만 가지고 있다라면 너무나 편하게 수들을 나열해 나갈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AN이라는 하나의 일반항의 모양이 2n 플러스 1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 일반항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걸 딱 보고 우리는 A1 얼마야? n에 그냥 1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3입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다시 A2 얼마야? 5. A3 얼마야? 7.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나열될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맞죠? 즉 일반항만 어떻게 생기는지만 내가 알아낸다라면 수열을 만들어내는 건 너무나 쉬워지지. 반대로 만들어진 애를 이렇게 일일이 다 쓰기보다는 일반항의 형태로 적어놓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긴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수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일반항 찾기 하는 거야. 이것만 계속해서 찾아낼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일반항 찾기를 지금부터 해 나가게 될 건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 거냐? 저쪽 옆에 있는 수열의 형태에서 첫 번째 일정한 차이를 가지는 애들이지 그 애들에 대한 일반항 찾기부터 시작을 해볼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등차 수열.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항들 사이에 일정한 차이를 가지는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항들 사이에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바로 등차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서 일정한 차이라는 녀석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이 일정한 차이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차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알파벳 문자 D를 써서 표현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한 게 이미 앞에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등차 수열을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거야. 잘 보세요. 첫 번째 항이 A1이고 두 번째 항이 A2고 세 번째 항이 A3고 네 번째 항이 A4고 등등등 해서 A의 n번째 항까지가 딱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확인됐죠? 자, 이때 첫 번째 항은 말 그대로 그냥 첫 번째 항 A다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근데 A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때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야. 그럼 일정한 차이만큼이 발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말하는 이 일정한 차이라는 거는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면 일정한 차이가 나올 거란 얘기지. 그게 바로 차이잖아. 두 수 사이의 차이. 그 차이가 지금 얼만큼? D만큼 나는 거라고 그랬잖아.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수에다가 D를 딱 더해버리면 뒤에 있는 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 A3는 뭐라고 쓰면 돼? A 플러스 2D라고 이렇게 적어버리면 되지? A4는 A 플러스
3D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여기 안에서 규칙을 찾는 거야. 두 번째 나왔던 항은 봤더니 D가 한 번 더해졌어. 세 번째 있는 항은 D가 두 번 더해졌잖아. 네 번째 있는 항은 D가 세 번 더해졌지. 그럼 다섯 번째 나오는 항은 D가 몇 번 더해져? 네 번. 100번째 나오는 항은 D가 99번. 그럼 N번째 나오는 항은 D가 N-1번 더해져서 만들어지게 되겠지. 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바로 뭘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이 등차 수열이라는 녀석의 일반항을 식으로서 설명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어떻게 된다? 첫 번째 항 A1이 얼마인지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N-1번의 공차가 더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일반항의 형태는 반드시 외워놔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했는데 우리는 결국에 등차 수열이라는 거를 문제를 보고 우리가 찾아내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야지만 일반항을 적용시키고 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등차 수열임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설명이 되냐면 지금부터 잘 봐. 이렇게 설명이 돼. 내가 A의 n번째 항에서 아니다. n 플러스 1번째야. n번째보다 하나 더 큰 거래. 거기서 내가 A의 n번째를 딱 빼버리잖아. 그러면 뭐야? 일정한 차이가 나와줘야 되지. 공차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D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지.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은 이런 수열의 관계를 가진다 하면은 얘가 바로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확인됩니까? 혹은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을요. A의 n번째 항에서 D를 더한 거예요 라고도. 맞니? 네. 같은 얘기가 되겠지? 그랬을 때 요 두 줄의 문장 중에 하나라도 내가 딱 보게 되면 이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맞아요? 지금처럼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확인할 수 있는 관계식, 이것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지금 현재 등차 수열을 배웠잖아요. 그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점화식.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건 두 가지 형태가 보이게 된다. 확인되니? 근데 곰곰이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찾은 일반항의 모양이지. 이걸 딱 봐도 첫 번째 항에다가 n-1번의 공차를 더할 거야 라는 의미니까 이걸 봐도 공차가 존재하는 등차 수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럼 얘도 뭘로 포함해도 돼? 점화식으로 포함해서 올려도 돼. 일반항이면서 점화식이 되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점화식 뭘까? 내가 좀 전에 말했는데 이게 뭐라고?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식이라고 그랬지? 맞아? 즉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식의 이름이 바로 점화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러. 즉 딱 봤을 때 수열을 쳐다봤을 때 그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파악하게 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수열의 점화식이야. 일반항이랑 일반항이랑은 조금 달라. 그러니까 일반항은 등차 수열 중에서도 얘가 공차가 얼마고 n번째 항이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을 짐작하게 해주는 게 일반항이잖아.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얘의 수열을 봤을 때 공차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얘가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만 파악해 주는 거야. 그 정도까지만 파악해 주는 건 점화식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얘가 몇 번째 항이 얼마인지까지 내가 구체적으로 다 알아낼 수 있어? 그러면 그때는 일반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점화식이 좀 더 넓은 범위에 존재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나 지금 니네 없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야, 책에. 이 점화식에 대한 내용 아직 나올 때가 아닌데 지금 일부를 붙여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언제 나와요? 이거 마지막 단원에. 마지막 단원에 가면 수열의 점화식으로 있잖아. 거기서 나와. 아, 수학적 기납법 나오고. 네. 거기에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써있잖아.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와? 그럼 또 찾아줘야 돼? 응? 점화식이라는 이름이 안 붙어있나? 아, 여기야. 여기 보면은 귀납적 정의라고 해서 돼 있지. 네. 지금 수학적 기납 보면은 귀납적 정의라고 돼 있지. 그게 귀납적 정의가 점화식에 대한 얘기야.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까지 지금 다 앞으로 당겨서 니네 일부러 눈에 계속 익혀두게 하려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숫자 나열해놨지? 여기 지금 나열해놓은 거 잘 봐봐. 나열해놓은 거 잘 봐봐.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 세 개 항 볼 거거든? 첫 번째랑 세 번째 거 더해봐. 머릿속에 더해. 걔랑 가운데 거 2배 한 거랑 같아 달라? 같아요. 같지? 다시 두 번째랑 네 번째 거 더해봐. 머릿속에 더했지? 가운데 거 2배 한 거랑 같아 달라? 같아요. 같지? 다시 말하면 항 3개가 연속해서 등장했을 때, 즉 항 3개가 연속으로 등장했을 때 가운데 있는 항은 2개를 더한 거를 둘로 나눈 거랑 똑같지? 맞아요? 다시 말하면 등차수열의 기본적인 특징이 하나 더 나오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쓰게 될 거냐? A의 n번째 항, 가운데 있는 항이라고 생각할 거야. n번째 항.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2분의 A의 n-1번째, 바로 앞에 있는 애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A의 n 플러스 1번째, 바로 뒤에 있는 애. 확인됩니까? 이것과 언제나 일치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 확인돼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나열해놓은 걸 보면은 결국 가운데 있는 항이지? 3항 중에 가운데 있는 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네.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항이라고 불러. 3개의 항의 중항. 확인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식을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의 중항이다 해서 등차 중항의 성질이라고 이름을 또 붙여놓습니다. 근데 이 등차 중항이다 이런 얘기 그냥 기억하지 말고 이게 그냥 성립한다라는 것 자체만 알아두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말을 바꿔봐.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나열하다 말았는데 A5 하나만 더 나열해 볼 거야. A5 우리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A 플러스 4D라고 쓰면 되지? 이 상태에서 1번하고 5번 봐. 2개 더 해볼래? 머릿속에 더 했지? 얘네 1번과 5번 사이의 중앙, 가운데가 어디야? 3번 2배 해봐. 같은 거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이거 2개 더하면 2A 플러스 4D고 이거 2배 하면 2A 플러스 4D니까. 맞지? 다시 말하면 이 중앙이 반드시 연속될 필요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가운데 있는 항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만 떨어져 있으면 언제나 중앙의 성질은 발동이 된다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등차 중앙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 좀 더 넓게 생각해봐.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 항들 사이에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럼 이걸 딱 보고 나는 등차 수열이라고 파악해도 돼, 안 돼? 되지. 마찬가지로 얘도 점화식이야.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딱 봤을 때 얘를 보고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 내가 알겠어. 그러면 다 점화식으로 포함을 시켜도 문제 안 돼.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점화식이라는 게 뭔가 되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내용이 아니란 얘기야. 그냥 딱 보고 아 이걸 보는 순간 점화식인지 내가 등차수인지 아닌지 파악이 된다? 그럼 다 등차수의 점화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되셨나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수열을 다시 한번 만들면서 정리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예제 문제 하나 만들 거야. 내가 A1이라는 애, A2, 그 다음에 A3 요 정도까지만 딱 써놓고 A1을 3이라고 쓸 거야. 그리고 A2를 7이라고 쓸 거야. A3를 11이라고 쓸 거야. 확인됩니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수열이 존재를 할 거래요. 확인되니? 이때 우리는 첫 번째 일반항 AN 찾을 거예요. 어떻게 찾으면 되겠네? 일단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부터 파악을 하는 거야. 등차 수열이 뭐라 그랬지? 항들 사이에 일정한 차이를 가져야 된다 그랬지? 그럼 앞에 거에서 뒤에 걸로 바뀔 때 숫자가 어떻게 돼? 플러스 4를 했지? 맞아요? 다시 바뀔 때 뭐 했어? 똑같이 플러스 4 하지? 아 그러면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지? 그 일정한 차이인 공차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4가 된다는 얘기잖아. 확인돼요? 그럼 공차를 가지는 걸 알았고 일정한 차이가 4라는 거, 공차가 4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지? 그러면 주어진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그럼 바로 우리는 머릿속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외워놨던 걸 떠올리면 돼. 그리고 여기에 숫자만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떠오르지 않아. 그러면은 등차 수열의 규칙을 찾아가는 거야. 1일 때 3이고 2일 때 7이고 3일 때 11이잖아. 그럼 쭉 가서 A n번째는 처음 3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게 되는 거야? n-1번 더하게 된다는 거 우리 확인했었잖아. 그리고 공차가 얼마야? 현재 4잖아.
맞죠? 이런 식으로 직접 일반항을 만들어 주셔도 돼요. 외우지 않고. 근데 난 외우는 걸 추천해.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AN 일반항 어떻게 돼? 정리 싹 하면 4n-1이다 라고 우리는 쓸 수가 있겠죠. 확인됐니? 자,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여기 문제에서 또 봐. 이번에는 A10을 찾을 거야. 10번째 항. 어떻게 찾으면 될까? A10. 첫 번째 방법은 일반항 찾아놨잖아? n에다 10만 대입하면 돼. 그래서 바로 얼마가 돼? 39가 되는 걸 알아. 근데 만약에 내가 일반항을 안 찾고 그냥 찾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가도 돼. A10은 A1에다가 공차를 9번 더한 거잖아. A1 플러스 9D가 되는 거 알지? 그럼 이거에 맞춰서 숫자만 대입하면 돼. A1이 얼마야? 3이잖아. D가 얼마였어? 4였으니까 그냥 바로 36. 그래서 39다. 이런 식으로 찾아버려도 돼. 확인돼요? 근데 일반항만 알고 있으면 바로 대입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지? 그래서 무조건 수열이 보이면 일반항 찾기를 무조건 해야 돼. 여러분들이 써먹든 안 써먹든 무조건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번 문제 만들어 볼게. 자, 잘 봐. 이번에는 내가 일반항 AN을 3n 플러스 2라고 줬어. 이렇게 생긴 일반항이 만들어졌어. 확인됐니? 자, 이때 우리는 한 A1부터 A5까지 한번 대입해서 직접 찾아볼 거야. 그럼 자, A1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1을 대입하면 되지. 얼마 나와? 5. A2 얼마 나와? 8. A3 얼마 나와? 11. A4 얼마 나와? 10. 4. A5 17. 그렇지.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맞지? 우리 지금 뭐 한 거야? n에다가 숫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대입한 거지. 맞아? 순서대로 하나씩 대입해서 계산해서 찾은 거잖아. 이렇게 순서대로 대입하는 방법을 우리가 축차 대입법이라고 불러. 축을 기준으로 차례대로 대입한다는 얘기야. 축을 중심으로 나눠서 차례대로 하나씩 대입해 나간다고. 그냥 여러분들 오늘 내가 수열 설명하는 동안에는 책에 있는 내용 신경 쓰지 마. 책에 있는 내용의 2배 이상을 내가 얘기하게 되는 거야. 빠져있는 내용, 교과에서 없어진 내용들까지 다 얘기하는 거야. 니네 지금 필요한 내용들.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까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까지 다 얘기하는 건데 결국에는 나중에 모아놓으면 다 써. 그러니까 그냥 다 봐도 계속 보는 데 집중해. 알겠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축차 대입법으로 하나씩 숫자들 대입한 거야. 우리 지금. 맞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물어볼래. 이번 문제에서는 첫 번째 공차가 얼마니? 물어볼 거야. 그럼 우리는 숫자를 나열해 놨으니까 이제 차이가 얼마 나는지를 확인해서 공차가 3인 거를 알 수 있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다시 내가 이번에는 두 번째 A의 8에서 빼기 A5를 하래. 그럼 이게 얼마냐?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할래? A8을 또 직접 찾아야 되겠지? 맞지? 그리고 A5를 찾은 다음에 숫자 계산되는 걸 가지고 빼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 우리가 얘가 등차수열인 거 알았잖아. A8을 내가 다시 쓰면 A8은 A1에다가 플러스 공차 7번 더한 거야. 맞니? 여기서 A5는 A1에서 공차를 4번 더한 거야. 이거 그냥 빼면 돼. 그럼 뭐가 돼? 공차가 3개 남겠지? 앞에서 공차 알았잖아. 그럼 그냥 바로 뭐야? 후야. 이렇게 잡고 끝나는 거야. 확인되니? 무조건 수열의 항에서 다른 항을 빼라고 했다고 해서 계산을 다 해서 뺀다라고 생각하지 마. 어설프게 이거 숫자 커지면 어떻게 다 빼려고. 그러니까 차라리 항 자체를 지금처럼 초항과 공차 순으로 초항과 공차로 이렇게 분해해서 생각하는 걸 계속 머릿속에 습관을 들여야 돼. 왜냐? 등차수열이라는 말 자체가 일정한 차이를 가질 거 아니야. 일정한 차이. 그럼 그 차이라는 녀석을 내가 눈앞에 대놓고 보여주고 있잖아. 문제에서. 확인되지? 그럼 그 일정한 차이를 어떻게든 이용을 하면 숫자 계산은 훨씬 더 편해지게 될 거니까. 지금처럼 항 자체 뭐 A8이 나왔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서 A5가 나왔다? 바꿔서 생각하면은 좀 더 편하게 될 것이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봐. 이 공차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야. 숫자를 직접 나열해야지만 공차를 찾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지. 일반항의 모양을 봐. 지금 보면은 일반항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지. 이거 결국에 전개하면 여기 있는 공차 D랑 N이랑 곱해지게 되지. 다른 데서 N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다시 말하면 n의 개수가 무조건 공차일 수밖에 없어.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일반항의 모양이 딱 이렇게 나왔어. 바로 우리 뭐 하면 돼? 공차가 얼마야? 3이야. n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 3 찾았잖아. n의 개수. 확인돼요? 그럼 첫 번째 항은 여기 또 일반항 봐봐. 첫 번째 항은 A1에서 공차 하나 빼는 거지. 맞아. 첫 번째 항이 연결되는 건 A1 빼기 D잖아.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상수값 자체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뺀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즉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공차 3을 빼서 2가 된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은 당연히 누구야? 5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 확인되니? 근데 이거보다는 그냥 첫 번째 항은 n에다 1 대입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야. 근데 공차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항을 막 나열하기보다는 n 앞에 있는 개수가 바로 공차다라고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는 게 좀 더 빠르겠죠. 어찌됐건 간에 빠르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니까 수열 파트에서는. 확인되니?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간단한 예제 문제까지 만들어서 확인을 해본 거는 결국 등차 수열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등차 수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규칙하에 움직이게 될 거냐, 요 정도까지밖에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여러분들 책에서 보면은 어디까지 얘기를 한 거냐면, 아우 혼자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얘기한 건 개뿔도 없어. 134쪽 보이시죠? 요거 딱 했어. 지금 134쪽에 나와 있는 거 딱 했어. 뒤에 있는 거 등차수의 합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손 못 댔어 지금. 근데 일단 오늘 내가 얘기한 것까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안 돼? 돼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134쪽까지만 합시다. 그럼 오늘 숙제 어디까지야? 4번까지. 유형 4번까지. 그러면 어디야? 139쪽에 33번까지지? 네. 맞아요? 네. 여기까지만 숙제로 합시다. 왜냐면 합에 대한 얘기는 한 번 시작하면 30분이야. 오래 걸려. 중간에 대답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어서 이해가 안 됐거니라고 판단하고 계속 말 바꿔가면서 이런 짓거리 하다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끌렸어. 원래 여기서 그냥 한번 툭툭툭 던져놓고 그냥 바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거니까. 어찌됐건 오늘 얘기한 거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수열들 중에서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만 한 거야 우리. 등차 수열만. 확인되죠? 집중해! 씨! 보면 바로 대답을 하라고. 지금처럼 대답 안 하고 이렇게 응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내가 너네를 계속 살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 대답을. 자, 그래서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등차 수열은 결국 일정한 차이를 가질 거야. 그래서 그 차이만큼 커지거나 그 차이만큼 작아지는 애가 되는 거야. 작아지는 것도 가능해. 확인되죠? 그 차이만큼 커지거나 작아지는 애. 그랬을 때 그 등차 수열에서는 이제부터 우리가 일정한 차이라는 공차 D를 만들게 될 것이고, 이 공차 D가 어떻게 나열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씩 다 항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등차 수열이라는 녀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까지 마무리를 한 거야. 확인됐습니까? 네. 확인되죠? 네. 그래서 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수열들을 직접 만들면서 한번 항들을 나열해 봐. 오늘 수업한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걸 한 줄 요약하라고 하잖아? 난 그러면 이거만 얘기할 거야. 일반항. 등차 수열은 이렇게 생겼다. 그냥 외워라.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숙제하는 거에 80% 이상은 다 풀어낼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수열에서는 일반항이 전부야. 일반항만 내가 어떻게든 찾아내잖아? 나머지 항들,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를 거 아니야? 다른 것들도 다 해결을 해나갈 수가 있어. 무조건 일반항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일반항을 찾는 걸 제일 우선시해라.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은 당장 등차 수열밖에 없으니까 등차 수열 일반항만 찾으면 되잖아. 다음 시간에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일반항이 2개로 늘어. 등비 수열에서 일반항까지 늘어.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열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일반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거니까 오늘 배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오늘 당장 꼭 외우도록 하셔라. 외워놓고 그리고 넘어가야 된다. 금요일 전까지는 외워놔라. 아시겠습니까? 네. 확인됐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숙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139쪽에 33번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마무리하죠.